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바로 제빵의 4가지 주재료이죠. 그런데 제빵 기능사 실기를 준비하다 보면 주재료 수준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 들어가는 재료가 또 있는데요. 바로 탈집 우유입니다. 고소한 맛을 더하는 줄만 알았던 탈집 우유와 우유가 사실 완성품의 상태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유와 생크림, 탈집 우유의 특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제과제빵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 재료의 과학 마지막 편, 유제품입니다. 모든 유제품의 근원은 우유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우유의 성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유의 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유는 수분 약 88%, 고영분 12%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유의 특성을 결정짓는 바로 이 유고영분입니다. 유고용분은 무지효 고용분과 유지방분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바로 파악 가능한 유지방은 예상하셨겠지만 생크림과 버터의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무지효 고용분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탈집 우유가 됩니다. 이 속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유는 풍미와 더불어 영양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유고용분은 다방면으로 제품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필기 공부를 하신 분이면 유당이 꽤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유당은 이스트가 유일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당으로 오븐에 들어갈 때까지도 온전히 남아 고온에서 단백질, 아미노산과 함께 멜라노이딘 색소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움색과 향을 진하게 만드는 메일라드 작용으로 이로 인해 굽기 전 반죽 겉면에 얇게 바르기도 합니다. 한편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데요. 빵 반죽 속에서 단백질은 글루텐을 강화시키지만 지방은 단백질과 물의 결합을 저지해 글루텐 형성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미미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우유를 넣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더욱 촉촉하게 느껴진다면 우유 속 수분뿐만 아니라 유고용분의 영향도 있는데요. 구운 후부터 전분 구조물에 들어있는 수분이 배출되는 노화 현상으로 빵은 시간이 갈수록 딱딱해지는데 이 밀입자들이 보수력을 높여 노화를 늦추게 됩니다. 아까 유고용분은 무지효 고용분과 유지방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유지방은 우유의 약 4%를 차지합니다. 이 유지방을 분리해내 농축한 것이 바로 동물성 생크림이 되는데요. 유지방 함량이 35에서 50% 정도로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사실 생크림은 버터와 뗄 수 없는 사이인데요. 버터가 생크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매우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분과 지질이 섞인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생크림은 수분 함량이 더 높아 유지가 지방구의 형태로 그 속에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버터는 그와 반대로 유지 사이에 수분이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버터를 만들고 남은 것이 탈집 우유인데요. 우유에서 수분과 지방을 제거한 후 남은 이 고영분은 우유 중량의 약 8에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우유보다 값이 싸고 보관하기도 편리할 뿐더러 전집 우유와는 달리 지방이 없어 산화될 위험도 없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제빵 시 밀가루 양의 5% 정도를 넣으면 확실한 우유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탈집 우유에는 미네랄이 포함되는데요. 미네랄, 즉 회분으로 인해 약 알칼리성을 띠어 빵 반죽의 산성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 중 반죽의 pH가 낮아지면서 글루텐이 연화하고 반죽을 부푸는 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제과제빵 반죽에 수분을 제공하는 재료로는 대표적으로 달걀, 우유, 생크림, 물이 있는데요. 하지만 달걀을 넣었을 때는 씹는 식감이 살고 우유를 넣었을 때는 부드러운 질감이 생기는 것처럼 재료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4번에 걸쳐 베이킹 재료를 통해 제과제빵 속 과학 현상을 풀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다른 식재료와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